60살 되신 분들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면 9억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9억 원어치 일을 해놓고 평창에 2박 3일 쉬러 가는데 돈이 8만 원이라고. 그게 아까워갖고 갈까 말까 그러면서 지들이 복도 없는 년. 나 평창에 보내주는 자식 하나 없고 남편도 안 보내준다고. 그 사람은 그런 말할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하면 되지. 2박 3일 하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여기 2박 3일 하면 아침에 공기, 저녁에 그 기운. 오늘 아침에도 새벽 미사 하는데 물 한 개가 쫙 비치는데 그야말로 몸 한정에, 몸 한정.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젯밤에 와서 주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좀 하룻밤 주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돈 1,000원도 써본 적이 없는 거야. 남을 위해서는 많이 쓰고 뭐 꽃동네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1,000원도 못 쓰는 거예요. 그 죄인 줄 알고. 근데 절대 죄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내가 할머니들이랑 유럽 여행 가보면은 성당에서 만났던 할머니들이랑 인천공항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은 차원이 달라요. 딱 인천공항에 딱 나타나면 벌써 포스가 달라. 선글라스. 스카프 부르고 돈을 얼마나 갖고 가는지 여기 딱 볼 거만. 화장 싹 하고 완전히 뭐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들이 아니야. 비행기 타고 쫙 유럽을 가. 파리에 딱 내리면요, 그 공항에 이제 드골 공항에서 파리 시내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천국인지 뭔지 막 너무 멋있어요. 파리가. 그럼 또 가이드가 또 기가 막히면 내일 아침은 뷔페 아침에 가서 식사하시고 아침에는 모나리자 사진이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거든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보고 에펠탑 갈 거다. 점심 먹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갈 거다. 언덕을 갈 거다. 그리고 저녁에는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 갈 거다. 그 밤에는 쌍젤리제 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다. 그냥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유럽으로 왔구나. 근데 호텔 도착 10km 전에 가이드가 이상한 말을 해. 자, 주무시거든요. 일어나시라고. 근데 여기는 에티켓이 있다. 여러분들 호텔에서 내리면 여러분들 가방을 방으로 갖다주는 포토들한테 1달러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 침대에다 1달러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럼 이때부터 할머니들이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막 호텔에서 막 이제 포토들이 저 가방을 막 이제 가이드하고 내리면은 그걸 포토들이 들고 가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가자. 그 멀리 여행을 가고 그 큰 가방을 끌고 걷기도 힘든데 그걸 끊는 걸로 1달러를 앞에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유럽도 호텔은 또 저 엘리베이터가 좁네요. 많이 들어가요. 그 가방 들고 2명, 3명밖에 못 들어가. 그러면 또 기다렸다가 언제 내려오냐고 그러고 또 나올 때 1달러 주고 오는데 그냥 이제 로마로 갈 거니까 그냥 나와. 또 로마에 도착하면 할머니 또 이렇게 합니다. 놔주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10일이면은 1달러, 2달러, 20달러. 20달러는 2만 원이야, 2만 원. 그렇게 평생 고생해서 한번 마음 먹고 가는 여행인데 1달러 땡큐하고 기분 좋게 탁 올라가고 기다리면 탁 오면 땡큐하고 얼마나 럭셔리해. 그거를 들고 내가 들고 올라갈 거야.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 악권이 있어요. 여행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 맨 내 돈 뜯어먹는 세상에 나가고 즐기고 와야 되는데 별로 막 투쟁을 하고 왔으니 그 여행이 즐거운 것 같아요? 승리를 할 것 같아요? 승질이 나는 거지. 그 400만 원을 들여서 2만 원 탁 주고 땡큐 얼마나 좋아요. 저는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하는 5달러에서 5달러 줘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 호텔에서 나올 때 꼭 편지 써요. 난 한국에서 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5달러, 10달러 내려놓고 와요. 없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주는 나도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돈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번 걸 다 쓰고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질이 복도 없는 제가 5년 전에 잠비아 선교를 이제 선교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5년 전에 정글에를 버스를 타고 22시간을 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밤 11시에 도착하는 정글에. 근데 정글이라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정글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밤에 추우니까 방에 들어가면 춥잖아요. 난방 기구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불을 가면 숲속 구석구석에 불을 쬐고 가족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기로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정글이니까 아프면 죽는 거야. 수련인들이 정글에 병원을 전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근데 병원 옆에 간호대학이 있어야 돼요. 잠비아 법에. 그런데 보니까 수련인들이 간호대학 콘크리트만 쳐놓고 그냥 폐허로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나는 이 좋은 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수련인들은 이 아프리카에서 이 고생을 하는데. 근데 내가 이제 책 사는 맛 사는 멋이라는 책을 2012년 그때 냈을 거야 아마. 그런데 30쇄를 냈어요. 30쇄 30권을 찍은 거예요. 인쇄를. 근데 인쇄가 한 2억이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 돈 인쇄 들어올 때마다 장가로 돈을 보냈어요. 계속. 근데 작년에 이제 다 젖었다고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이 신부님 하는 일 가서 보고 싶다고 해서 가자라고 이제 직원들하고 22시간 차를 타고 잠비아 가보니까 낮에 일어나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학이 세워져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혼을 내더라고요. 신부님 은퇴하면은 지금이야 강사료도 많고 부르는 데도 많고 책도 잘 팔리지만은 신부님 은퇴하면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다. 아주 오랫동안 성당에서 일하던 분인데 보니까 은퇴하면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 그럼 그때 먹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으면은 신부님 돈 필요한데 이렇게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나를 막 혼을 내더라고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일 하고 돌아다니고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은 거 쓰고 행복한 데 막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70에 딱 은퇴했는데 죽지도 않고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있어. 그런데 2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기 싫어. 지금은 마음껏 쓰고 의미 있고 신나는 일 하고 싶어요. 지금 잠비아에 이제 제가 이제까지 한 일이 뭐 농장 꾸며주는 거 말할 것도 없지만은 초등학교 줬고 그 다음에 중학교 지금 짓고 있어요. 라파엘의 집이라고 에이즈 어린 아이들 집 줘요. 그 다음에 아이들 기숙사 다 줘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가고 신학도 줘줄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 마음껏 쓰고 지금 마음껏 하고 70에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뭘 돌아다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는 없어요. 뭐만 있느냐면 지금만 있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런데 미국 아이들은 보면은 5개월이라고 한 달 여행 다녀요. 또 5개월이라고 한 달 여행 다녀요. 미국에 다녀보면 여행 다니는 애들 천재. 5개월이라고 한 달 여행 다니고 5개월이라고. 그래서 60살까지 그렇게 살아. 소풍같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30살부터 60살까지 나중에 쓰려고 하나도 안 다녀요. 뭐 다닐 돈도 없죠. 왜냐하면 자식들 공부 가르치는 다닐 돈도 없지만 하나도. 그리고 이제 60살이 좀 돈도 모아지고 자식도 다 키워갖고 놀러 좀 다니려고 그러는데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위암 말기래.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럼 나한테 찾아와요. 많은 경우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저는 60살서부터 행복하게 살라고 30년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제 쓰려고 그랬는데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대요. 신부님 저 억울해서 못 죽어요. 억울해서 못 죽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내 강의에 확신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신부님 저 인생 헛살았어요. 이 세상에 고생하러 온 게 아닌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 고생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네. 내가 1억을 쓰래 2억을 쓰래 8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8만 원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너무 오늘 즐기면 되는데 오늘 행복하면 되는데 너무 원대해. 그러니까 생각이 뭔가 잘못돼 있어.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대구에서 한 출마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 선거에 대통령이 안 되면 여기 지역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우린 다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 생각나요 안 나요? 그렇게 말했던 거 생각나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열심히 대통령 선거 열심히 나와서 토론하고 많이 했으면은 만약에 떨어졌으면은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즐기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죽어야 돼. 출세 안 하면 죽어야 돼.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번 대학에 너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박고 죽잖아. 아니 대학에 떨어지면 왜 코박고 죽어? 대학 떨어진 아들한테 등록금 어차피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500만 원 주면서 너 그동안 12년 동안 공부하려고 애썼다. 너 이 돈 가지고 유럽 여행 갔다 와라. 그럼 애도 행복하고 부모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 너하고 나하고 코박고 죽자. 일행이 불행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잔인한 부모가 누구냐면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들이에요. 그 판검사 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 걔는 청춘이고 뭐고 없어. 그냥 날밤 새고 공부해야 돼. 근데 난 판사가 됐어. 검사가 됐어. 그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강도, 사기꾼만 평생 만나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겠어요? 나는 그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 몰라. 나는 안 행복하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건당 신부 때 신자 중에 한 아이가 전국 학력고사 전체 수석, 서울대 전체 수석, 법대 당연히 수석이죠. 졸업할 때 수석, 사법고시 입학 수석, 사법연수원 졸업할 때 수석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나 판사가 될 줄 알았는데 바로 로펌으로 빠졌어요. 법무회사에. 내가 물어봤어요. 왜? 너 대법관, 완전히 대법관 후보자인데 왜 법률회사로 빠졌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올라가려고 여기 줄대고 저기 줄대고 여기 눈치 보고 판결하고 저기 판결하고 아이고 나는 그것보다는 우리 조카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카들은 한 명도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안 보내려고 저지방을 그렇게 먹였는데 단 한 명도 서울에 학교 다니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웬만한 판사 애들보다 우리 조카가 나는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카 애들은 단 한 명도 직장을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억대 벌어요, 억대. 네, 저 지방대학 나와서 억대 벌어요. 네, 오늘 마지막 이제 조카 아이가 이번에 대학 졸업했어요. 이번 2월달에 계획을 하려고 해요. 걔도 당연히 서류도 못 넣었죠. 근데 제일 큰 형, 사촌 형이죠. 좋은 사업 아이템을 제시를 해줘요. 우리 조카 애들은 6명이 얼마나 서로 친한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조카 애들 중에 한 명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녔으면 걔네들 그렇게 친하지 못해요. 전부 똑같이 저지만 제 우리 애가 너 이 사업 아이템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사업 아이템을 줬어요. 근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죠.
그럼 사업자금은 어디서 낳느냐? 사업자금은 우리 형제들은 내가 형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 공부 못한다고 절대 구박하지 마. 그냥 행복하게 자라면 된다. 행복하게 자라면 된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자란 애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불행하게 자란 애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불행하게 하는 애는 나중에 출세해도 불행하게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야, 진리. 어쨌든 아이템을 딱 줬는데 내가 우리 형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애들 딱 보니까 직장 생활하기 틀렸다. 걔 모으잖아. 그래서 우리 한 달에 400만 원씩 모아요. 그래갖고 벌써 5년이 됐어요. 2억 5천 있는 거예요. 2억 5천. 애들 가게 낼 때마다 걔네들 은행 간 적이 없어. 거기서 다 내줬어. 다시 또 들어오고. 이번에 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보고서를 다 올렸더라고. 나한테 7,800만 원 들어간대.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내 통장으로 다 넣어줄게.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첫 달 아르바이트 애들 뭐 다 제하고 첫 달 버는 돈이 65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뼈 빠지게 엉덩이에 짐 누르고 공부해갖고 서울대학 가갖고 SK 삼성에 들어가갖고 첫 월급 650만 원 받아요? 못 받아요. 첫 월급 많이 받아요. 400만 원, 500만 원 받아요. 근데 지난달 1200만 원 먹었대. 뭐하러 공부를 해? 뭐하러 공부를 해? 난 이해가 안 돼. 공부를 걔네들이 아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탁 출가하지 않으면요 다 똑같아요. 뭐하러 애들을 괴롭혀? 근데 이번에 하여튼 내가 애들을 보면서 야 쟤네들 정말로 행복한 애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머릿속에 판검사가 돼야 되고 의사가 돼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박혀갖고 그게 안 되면 다 패배자예요. 그냥 생긴 대로 너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행복한데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직원 아들 중에 하나가 곧 대한민국에 들썩거릴 아들이 하나 나타났어요. 네. 근데 참 이 이야기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 아이는 미국의 메리앤 첫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 고등학교는 케네디 대통령이 나온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차 타고 안 와요. 다 비행기 타고 오죠. 다 귀족 아이들. 근데 얘가 동양인 최초로 거기 학생회장을 했어요. 동양인 최초로.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이다. 얘는 졸업을 하면 월가에 딱 가면은 걔네들 몇 명 학생회장을 했으니까 여기 사업 유치만 해도 걔는 돈방 쓰게 안 내요. 근데 한국에 이제 와갖고 나하고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연극하고 싶어. 그렇게 돈 들여서 해놨더니 땅땅땅 거야. 근데 그 서울대 그 전체 수록한 그 엄마가 누나야. 얘 연극한다는 미친놈 그렇게 돈 들여서 공부 가르치는데 연극을 한다고 욕을. 그리고 내가 얘 하고 싶은 거 하게 하자. 그러니까 다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NYU 뉴욕 주립대학교 연극영화과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대학원을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졸업 연주를 하는데 연극 하는데 하여튼 이제까지 그 NIU 졸업한 이래 네임카드 그 감독들이 너 나한테 찾아오라고 가장 많이 받았대. 그 친구가 동양인인데도. 근데 이제 바로 시카고에 사는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에 얘가 조연으로 더블 캐스팅이 된 거예요. 조연의 더블 캐스팅은 뭐냐면 원래 조연이 하다가 아프면 대타. 근데 그 대타도요 그 해밀턴이 6개월 전석 예매거든요. 그 뮤지컬에. 전성 예매인데 그거 대타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야. 그런데 걔가 이제 또 다른 연극에 또 리허설에 나가야 돼갖고 브로드웨이에 나갔고 라이언 킹 제작자 줄리 테이머라는 제작자가 지금 앤 버터플라이라는 새 뮤지컬을 해요.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한국 사람 중에는 단 한 명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주연을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조연까지는 했어도 주연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얘는 딱 2년 만에 주연이 되는 단 2년 만에. 그러니까 그 시카고 이제 해밀턴이 이제 끝나는데 거기에서도 얘를 붙잡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조연 더블 캐스팅인데 마지막에
너 주연하라고. 그래갖고 마지막 연극 무대 얘가 2번 낮밤 주연을 쓴 거야. 그거 사진을 보여갖고 인사를 하는데 내가 가슴이 뜨겁더라고. 내가 뉴욕에 갈 때마다 걔 밥 사주면서 너 나중에 잘 될 때 나이 좀 먹으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될 줄 몰랐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안 된다고 내가 인생에 너 공부 그렇게 시키는 이것밖에 그런 소리 해지도 마.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면은 그냥 너 행복하면 돼요. 돈 애들도 공부 억지로 시키려고 그러지 마. 그냥 행복하면 돼. 행복한 길이 뭐야? 오늘 내가 쏠게 냉면 먹으러 가자. 그리고 사먹고 사는 돼.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고. 근데 우리는 일하고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 그리고 우리 불행한 거예요. 2박 3일 여기서 먹고 마시고 노는데 8만 원. 제가 여기 암 환자들하고 한동안 살았었어요. 한 12명 정도하고 살았는데 제가 암 환자들하고 곤드레밥 먹으러 다니고 꿩만두 먹으러 다니고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곤드레밥은 여기는 요즘 좀 올랐지만 그때는 3,000원이었어요. 꿩만두 5,000원이야. 그걸 먹으면서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외식이라는 게 큰 돈 들고 다니는 게 아니네요. 3,000원, 5,000원이면 되네요. 근데 우리는 그 3,000원, 5,000원도 내가 너한테 오늘 쏠게라고 사준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건강에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가루예요. 이 청국장 가루가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내가 이 청국장 가루 얘기하려면 정말로 감히 또 한 모품을 할 수 있어요. 13년 전에 내가 여기 들어와서 청국장 처음 팔 때 1년에 500만 원 팔았어요. 2년에 5천만 원 팔았어요. 작년에 24억을 팔았어요. 작년 24억. 올해 상반기에 벌써 거의 15억 정도 팔아요. 그러면 하반기까지 합치면 3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청국장 좋으니까 사주세요 그러면서 하루에 1,000만 원치 나가거든요. 1,000만 원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팔아요. 먹어보고 좋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소개로 신문 텔레비는 하루에 하나 두 개야. 소개는 하루에 35에서 40건이야. 소개 받아서 주문하는 게.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이거 청국장 가루 물에 타서 요구르트 이런 데 타지 말고 맹물에 밥숟갈 두 숟갈 크게 떠서 물에 타서 아침에 드시면은 참 좋아요. 하루 종일 뽕뽕뽕 방구가 넣으면 밤에 드셔도 돼. 내가 한 달 동안 외부 강의 갔다가 청국장 가루 안 먹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청국장 가루 먹고 다음날 화장실을 가잖아요. 똥이 60cm 위 안 좋은 분들, 장 안 좋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간 안 좋은 분들도 참 좋아요. 여기 아주 재미난 스토리가 너무 많은데 내가 한 3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이 신부님 이상한 전화 무슨 전화 왔더니 어떤 애가 간이 안 좋은데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성 필리포 생태마을에 청국장 가루를 먹으라고. 그래서 주문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내가 직접 받은 전화인데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청국장 가루 주면 저 성당 안 다닙니다. 성당 안 다니는데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전 평생 속이 안 좋아갖고 야구로 살았대. 근데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우리 마침 수원에 있는 우리 집 동네야. 꽃매 정장 수원에. 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고 자매님 왜 이렇게 인사를 쓰세요? 난 속이 너무 안 좋아갖고 평생 야구로 살아.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내가 성당 다니는데 평창 성필리포 생태마을에 청국장 가루라고 먹어보라고. 그래서 그 가루를 먹기 시작했는데 약을 다 버렸대. 그걸 먹고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도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청국장 가루를 전하고 있어요. 또 한 케이스는 얼마 전인데 콩팥 약사예요. 약사고 교수야. 고려대 학장인가 그렇대요. 근데 자기가 콩팥 하나가 아예 기능을 못한대. 하나는 52%밖에 기능을 못한대. 피곤하면 콜라 색깔이 나온대요. 피곤하면. 근데
자기 뭐 이건 콩팥은 좋아지는 경우는 없대요. 계속 나빠지지. 근데 우리 청국장의 K2라는 물질이 신장에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년부터 미국으로 수출하거든요. FDA 승인 받아갖고 수출하는데 작년에 15만 달러, 올해는 한 40만 달러 수출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건강식품점에서 또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청국장 가도 나중에는 없어. 언제 사 먹어야 돼? 지금 사 먹어야 돼. 어쨌든 이 자매가 3개월인가 4개월을 먹었는데 52%에서 64%로 기능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주들에도 따라가잖아요. 나는 원래 모르는 자매였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뇌졸중, 하여튼 피 맑게 하는 데는 뭐 텔레비전이고 어디고 다 나오잖아요. 피 맑게 하는 건 청국장처럼. 고지혈증 환자가 나한테 구포시청에 강의를 갔는데, 신부님 저 고지혈증 환자입니다. 근데 이 약 먹고 깨끗해졌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들어 파는 거지만은 작년에 콩을 2,000가마를 삶았어요. 제가 2,000가마 작년에 그 정도 그러니까 농민들 살리고 국민들 살리고 생태마을 살리고 얼마나 좋아요. 참 행복해요. 그리고 청국장 가루가 내가 전국 평균을 해보니까 38,000원이야. 근데 우린 3만원이야. 근데 10년째 한 번도 안 올렸어. 근데 이번에 올리려고 그러다가 내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지. 안 올렸어요. 청국장 가루. 그런데 이번에 깻잎을 2,000만 장을 땄어요. 그래갖고 깻잎 장아찌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땄어요. 깻잎 장아찌. 그래서 이번에 2+1 행사를 했죠. 청국장 가루하고 깻잎을 사면 고추장을 드려요. 고추장. 근데 왜 2+1 행사를 하느냐? 재작년에 우리가 고추장을 맛있게 한다고 매실을 잔뜩 넣었어. 근데 작년에 너무너무 더웠대. 난 한국에 없어갖고 몰랐는데 끌어올랐어. 그래갖고 신맛이 나요. 매실 맛이. 근데 제품은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50항아리가 있는데 이거를 아무나 퍼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제품을 사는 사람한테 물론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의뢰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로 여러분들 다 반찬해주면 다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팔 수 없다. 그래서 2+1 행사를 해요. 그리고 제 책들 사서 좀 읽어. 특히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를 읽어보시면은 왜 이렇게 더워지는지, 왜 4대강은 내가 쓴 글이지만은 읽어보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곧다 4대강 내가 하기 전에 쓴 글이에요. 이게 4대강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를 읽어보면은 고개를 끄덕거릴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것만 읽어봐도 여러분들 비전이 확 튈 거예요. 내가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CD, 죽음과 함께, 삶과 함께, 자신과 함께 이 세 가지를 CD를 여러분들 듣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들을 만큼 다 들었어. 근데 자식들이 듣고 자식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기 자식들 학원에 이리 모르고 저리 모르고 하면 안 돼. 그냥 자식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근데 그게 불안해. 근데 내 조카들을 봐서는 불안할 거 하나 없어. 걔네들 다 결혼도 잘했고 시집도 잘 갔고 다 행복하게 살아요. 애들 영혼 망가뜨리지 말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